안녕하세요. 오늘은 15차시 대입법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법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감법은 학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상은 대입법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알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자 라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자 해보면 풀기 어려운 이유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소거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볼 건데 기억이 나시죠? 연립방정식이 풀기 어려웠던 이유는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 두 개죠. 지금은 두 개인데 나중에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기 어려운 이유는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이고, 그래서 쉽게 풀려면 당연히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돼요.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한 개일 땐 정말 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거란,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야 되는데 그때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과정, 그런 걸 우리가 소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는 결국은 뭐예요? 그쵸? 미지수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4,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감법을 배웠죠. 자, 1번과 2번. 1번과 2번을 어떻게 하면 어떤 문자를 없앨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x, 2x인데요. 둘은 더하거나 빼서 x를 없앨 수가 없죠. 자, 그럼 y는 이 앞에 부호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y고 마이너스 y예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면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는 더해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y는 4와 2x 마이너스 y는 5를 더해줄 거예요. 더해줄 때는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서로 더해줍니다. 좌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좌변끼리 더해주고 우변끼리 더해주면, 우변끼리는 더해주면 당연히 9가 될 거고요. 좌변끼리는 더해주면 누가 없어져요? y가 없어지죠. 그래서 y가 없어지고 3x는 9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x는 3이라는 답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x값만 구하면 되나요? 아니죠. x값을 구했으면 y값도 구해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는 미지수를 구하고 나면 이 두 개 중에 쉬워 보이는 거, 누가 쉬워 보여요? 지금은? 지금은 얘가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 식에다가 x를 대입하라 그랬어요. x는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y는 3으로 y는 1이다. 그러니까 x는 얼마? 3, y는 1이라는 답을 구했죠. 따라서 해는 x는 3, y는 1이다.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3,1 이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가감법은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가감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대입도 뭐 하는 과정이겠어요? 소거하는 과정이겠죠. 실제로 한번 봅시다.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미지수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 다음 푼다. 즉, 뭐 한다? 소거한다.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결국 푸는 방법은 소거 하나예요. 그래서 소거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소거할지에 따라서 가감법과 대입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y는 4, y는 2x 마이너스 5라는 예가 있어요. 자, 지금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가감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가감법과 대입법은 푸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전혀 관계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엔 일단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라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y는 4고요. y는 2x-5라고 나와 있어요. 가감법을 쓸 수는 있지만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밑에 2번 식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식에 보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문자에 관해 정리가 되어 있냐라고 물으면 y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y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y라고 써 있는 거를 전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2x-5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식에 x 플러스 y는 4예요. 이 y를 뭘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x-5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1번 식에서 어떤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요? y를 소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는 2번에서 y는 2x-5이므로 1번의 y에 y는 2x-5를 대입합니다. 즉 y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두 2x-5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4가 x 플러스 2x-5는 4로 바뀌죠. 자, 이므로 식을 풀어보면 쭉쭉쭉쭉쭉 풀면 네, x는 3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x는 3 구했으니까 이제 누구 구해야 돼요? y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x 플러스 y는 4에 x는 3을 넣으면 y는 1. 그래서 똑같이 3,1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앞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가감법이랑은 뭐가 달라요? 가감법은 이 1번과 2번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게 있었죠. 자, 근데 얘는 더하거나 뺐어요? 아니죠.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식끼리 더하거나 빼진 않았지만 대신에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뭐 y는 2x-5라고 하면 얘를 2번에서 구한 걸 1번에 뭐 했어요? 대입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대입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한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고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결국은 소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풀기 두 번째인데요. 기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대입법으로 풀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먼저 첫 번째 예제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대입법으로 풀 건데 가감법으로 풀면 정말 쉽죠. 그냥 둘이 더하면 돼요. 자, 근데 대입법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입법으로 풀 건데 대입법으로 풀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겪을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앞에서는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해결 방법은 네, 정리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정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y를 반대로 넘기고 5를 반대로 넘기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2x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마이너스 5는 y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뭐에 대해 정리한 거예요? 네,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y에 대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앞에서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대입법을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문자로 정리하거나 지금 이 경우에 한 문자로 정리하거나 개수를 정수로 만든 다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개수가 전부 뭐예요? 소수고요. 얘는 개수가 전부 뭐예요? 정수죠? 풀기 힘들 것 같아요. 가감법도 힘들고 대입법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겪을 수 있는 문제는 개수가 복잡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이 뭐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개수가 복잡해요. 그럼 개수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개수를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개수를 뭘로? 제일 간단한 거 정수로.
정수로 만든 다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볼게요. 위에 거. 얘는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될까요?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정수가 될까요? 네,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해주면 양변이 똑같이 정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양변에 뭘 곱해주면 네, 6, 3이죠? 누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6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10이나 양변에 6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변에 특정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든 다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기초는 똑같아요. 근본적인 원리는 문자를 소거해서 미지수를 소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감법이나 대입법인 거예요. 자, 근데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쓰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모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 첫 번째 시간이 다음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86과 87페이지의 예제 3번, 예제 4번을 노트에 풀어오세요. 노트에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수업을 대비해서 듣고 계시겠죠. 연휴 기간 건강하셨길 바라고요. 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